자, 윤준, 안 들어왔죠? 음, 소윤, 소윤이도 안 들어왔어? 소윤은. 서현, 서현, 아큐 정조 몇 번 읽었어? 두 번이요. 어? 두 번 읽었어요. 전체 두 번? 전체 두 번이요. 이번 주 몇 번 읽었어? 한 번 읽었어요. 두 번? 네. 그 다음에 문장 쓰기 했어? 다 15문장이요. 한자 외웠어? 외웠어요. 시야, 시야 책 몇 번 읽었어? 한 번 읽었어요. 지난주에? 아니요,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다 읽은 거네? 음, 네, 그리고 문장 쓰기 했어? 아니요, 그리고 한자 외웠어? 네, 음, 혜윤이, 책 왔어? 아니요. 아직도 책이 안 왔어? 네. 책이 일찍 줬는데 왜? 그 그러면 말을 못했어요. 까먹고. 어? 까먹고 말을 못했어요. 뭐래 너. 아니 내가 어머니 단톡에도 올렸는데. 아, 그래요? 그리고 그럼 빌려서 해야지. 그리고 너 저기 그 한자는 다 외웠어? 네. 응. 서준이 책 몇 번 읽었어? 저 두 번이요. 이번 주에 몇 번 읽었어? 이번 주 못 읽었어요. 그 지난주에 두 번 읽은 거지? 응. 문장 네. 쓰기 있어? 아니, 못했어요. 한자는 한자도요. 한자도 못했어? 뭐야? 네. 오늘 쉬면서 했어야지. 담비 아큐정전 네, 읽었어? 네. 몇 번 읽었어? 몇 번 읽었냐고요? 응. 한 번? 아직 다 못 읽었어요. 그 몇 페이지까지? 248까지 읽었어요. 몇 페이지? 248쪽까지 읽었어요. 한자 외웠어? 아니요. 응. 오케이. 왜 이거 어린 것들이 자꾸 빠졌어? 왜? 자, 그러면 조선말 역사 문제 봅시다. 자, 서연이 1번 뭐야? 행산대원군이요. 1번 흥선대원군. 좋아요. 오케이. 시하 2번 뭐야?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음, 혜윤이 3번 뭐야? 3번이요. 음, 척화비. 적합이 오케이. 서준이 4번 뭐야? 4번이요? 음, 병인양요. 뭐? 병인양요. 음, 담비 5번 뭐야? 어, 신미양요? 임양요. 야, 소윤이 왜 이제 들어와? 소윤이 참, 제가 아큐정전 몇 번 읽었어? 저요? 한 번이요. 지난주에 한 번? 지난주에 다 못 읽어가지고 이번 주에 다 완독했어요. 문장 쓰기 했어? 아니요? 한자 다 외웠어? 네. 일찍 일찍 들어와. 자, 소윤이 그러면 6번 뭐야, 소윤이? 강화도조약? 강화도조야. 서연이 7번 뭐야? 강화도조약 음, 한국. 어? 부산? 네, 부산 또는 원산. 그죠? 시야 8번 뭐야?
고종? 그죠? 혜윤이 9번 뭐야?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 서준이 10번 뭐야? 동학이요. 동학. 담비 11번 뭐야? 과중한 세금과 탐관오리의 수탈. 예, 가중한 세금, 탄간오리, 부패한 관리, 신분차별. 그다음에 소윤이 12번 뭐야? 대화파? 배 아파. 서연이 13번 뭐야? 공공개혁파? 예. 시야 14번 뭐야? 갑신정변? 네. 혜윤이 15번 뭐야? 가보. 자, 볼게요. 서준이 16번 뭐야? 사보개혁이요. 네. 담비 17번 뭐야? 통일전쟁. 음. 자, 이번에 50점짜리 서바이벌입니다. 18번 아는 사람. 소윤. 소윤? 소윤 18번 뭐야? 과중한 세금? 음. 가중한 세금, 가혹한 세금, 신분차별, 관리부패죠. 19번 아는 사람. 서준, 서연? 서준. 서준 뭐야? 가보개혁이요. 20번 아는 사람. 서연? 서윤. 서현. 일제감정기? 응? 일제감정기? 예, 대한제국 시기 그 근대 사회 뭐 일제강점기도 맞죠? 오케이. 자, 루신 오늘은 이제 줄거리를 보는데 오늘은 영상을 하나 보고 줄거리 텍스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여기 정신승리로 똘똘 뭉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출신도 분명치 않을 뿐더러 살아온 행적조차 모호한 사람. 사람들은 그를 아큐라고 불렀는데요. 웨이장에 사는 아큐는 마땅히 지낼 곳이 없어 제사를 올리는 사당에 머무르며 직업도 없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큐는 자존심은 대단해서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아큐의 말을 따르자면 자신은 옛날에도 잘 살았고 식견도 높았으며 완벽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이 발칙한 놈! 내가 너의 친척이라고! 네 놈 성이 어떻게 좌우가 될 수 있단 말이냐? 네 놈이 어디서 좌우시 행세를 하는 거야? 아큐는 자신이 좌우나리 친척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기도 했는데요. 화가 난 좌우가 아큐의 뺨을 후려쳐도 아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얻어맞은 뺨을 문지르며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사실 좌우가 동네 주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좌우의 아들이 수재에 급제했기 때문인데요. 아큐는 그런 사실을 비웃으며 자기 아들이었다면 더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큐는 아들은커녕 결혼조차 못했지만 말이죠.
아큐는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혐오감을 드러내며 시비를 걸고 다녔는데요. 상대가 말이 어눌하기라도 하면 마구 욕을 퍼부었고, 젊은 비구니에게 희롱을 일삼거나 힘이 약하다 싶으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아큐가 당하는 때가 훨씬 많았는데요. 이에 아큐는 점차 방법을 바꿔 노려보기로 노선을 바꾸게 됩니다. 이러한 아큐에겐 이상한 정신승리법이 있었는데요. 평소와 같이 동네 건달들을 열심히 노려보다가 그들에게 걸려 흠씬 두들겨 맞은 아큐는 내가 자식놈에게 맞은 걸로 치자. 요즘 세상은 정말 꼴 같지 않아? 라며 이상한 자기 합리화를 하고는 오른손을 들어 자기 뺨을 냅다 후려치는 겁니다. 결국 때린 것은 나 자신이며 자신이 남을 때린 것 같은 승리감에 젖는 것이죠. 한편 웨이장의 신의 혁명을 주도하는 혁명당 세력이 점점 많아지면서 아큐의 관심도 혁명당에 쏠렸는데요. 그도 원래는 혁명당을 증오하고 멀리했으나 마을 사람들이 그들에게 벌벌 떨고 허둥대는 것을 보니 혁명이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혁명이라는 것도 괜찮은 것이군. 나도 혁명당에 투항해야겠어. 이 개자식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모두 가져버리겠어. 그렇지만 혁명당 사람들은 아큐를 받아주지 않았는데요. 혁명당에 가입은 하지 못했지만 아큐는 그들을 따라 변발을 머리 꼭대기까지 틀어올리고 혁명당 행세를 하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오 씨의 집이 약탈을 당해 범인을 찾던 중 아큐는 자오의 집을 약탈한 범인으로 지목되어 누명을 쓰고 성내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혁명당 세력들이 아큐를 범인으로 몰았기 때문이죠. 문초를 당하는 아큐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서명하라는 종이에는 글씨를 쓸 줄 몰라 삐뚤빼뚤한 동그라미만 그려 넣게 됩니다. 그렇게 형장으로 끌려가게 된 아큐는 자신이 곧 목이 댕강 잘리러 간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졌지만 아큐는 사람이 태어나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목이 잘릴 수도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처형당하러 가는 길을 돌고 돌았지만 아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설사 아큐가 알았다 해도 아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태어나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조리돌림을 당할 수도 있는 법이라고요. 아큐 정전은 시대에 뒤처져 있는 중국인들의 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비판하는 소설로 정신승리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루신의 아큐 정전은 1921년에 작가가 쓴 작품인데요. 신의 혁명을 전후로 해서 당대 중국 사회의 혼란을 좀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대 소설의 시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중국 소설사에서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근대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로 문제적 개인의 발견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아큐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큐라는 인물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인데요. 이제 아큐가 얼마나 무지하고 체제에 부합하려고 하는 일종의 노예 근성이 있는지 중국 사회의 당대 민중에 대한 어떤 무지함 이런 것들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자유로운 개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라든지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그 가능성을 깨우치는 각성의 어떤 인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큐라는 인물을 소설 속에서 다른 여러 마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에서도 그런 것들이 공존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어떤 소재가 사실 한국 사회에서도 일제시대의 뭐 친일과 독립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전쟁 때 좌익과 우익이라든지 또 민주화
투쟁 시절의 독재 정권에 대한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익히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흥미롭게 이 이야기를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021년 당대의 관점으로 이 아큐라는 인물을 바라봤을 때 흔히 아큐 정전에서 아큐를 어떤 연민의 시선이나 해악의 감각 이런 것들로 좀 읽어내곤 하는데 지금 독자들의 관점에서도 그렇게 읽힐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고민해볼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이제 지난번에 했던 문제고, 아큐정전 봅시다. 아큐정전은 중국 근대 작가 루싱이 쓴 소설로 한 개인의 비극을 통해 당시 중국 사회 전체의 병폐를 날카롭게 비판한 작품이다. 주인공 아큐는 중국 시골 마을 웨이장, 미장에 사는 가난하고 무지한 하층민이다. 그는 일정한 직업도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없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늘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된다. 아큐는 마을에서 늘 얻어맞고 욕을 먹지만 현실에서 받은 모욕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마음속에서 사실 내가 이긴 것이다. 나는 저들보다 더 높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이처럼 현실의 패배를 마음속의 승리로 바꾸는 태도를 이 작품에서 정신적 승리법이라 부른다. 이는 아큐가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고 자기 기만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 개념이다. 근데 이제 저도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았거든요. 시골에 초등학교 때까지 시골에 살았는데, 근데 이제 이 아큐 같은 분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큐처럼 뭐 악행을 행하는 건 아닌데, 뭐랄까 정신 승리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면서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긴 했어요. 사실 이 아큐 정전을 통해서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한 개인 있죠. 그 한 개인, 그런 개인을 시대가 만든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개인 이기주의자들, 이기적인 어떤 삶을 살면, 무지한 삶을 살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타성이 우리 모두를 살게 해요.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는 게 모두를 살게 하는데 이기적 욕망은 나는 살 것 같은데 결국은 모두를 또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회생활의 원리고 삶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루신이 그런 거예요. 그 사회가 물론 생존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에, 깊게 보고 넓게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루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큐도 비판하고 그 시대 민중도 비판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큐는 강자에게 한없이 비굴하지만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 폭력적이다. 그는 사회 구조 속에서 억압받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약자를 억압하는 가해자의 모습도 함께 지닌 인물이다. 이 모순적 태도는 개인의 문제이자 왜곡된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이야기 중반부에 이르러 마을에는 혁명이 일어났다. 신의 혁명입니다. 혁명은 뭡니까? 좋은 것으로 바꾸는 명분이 혁명이죠. 일어났다는 소문이 퍼진다. 청나라 말기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혁명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상징으로 등장한다. 아큐는 혁명의 의미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혁명에 참여하면 자신의 처지도 나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그런 혁명가를 흉내내며 스스로 대단한 인물처럼 여기지만 실제 혁명 세력은 그를 철저히 배제한다. 혁명은 사회 표면만 바꿀 뿐 아큐 같은 하층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혼란 속에 약자는 더 쉽게 희생된다. 마을에서 도둑 사건이 발생하자 관리들은
진범을 찾기보다 사건을 빨리 마무리할 희생양을 찾는다. 힘없고 반항할 수 없는 아큐는 가장 적합한 대상이 된다. 아큐는 제대로 된 조사나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체포되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억울함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들은 구경꾼처럼 아큐를 몰락을 바라보며 자신과의 거리를 확인한다. 자, 이게 뭐냐면 집단의 무관심과 비겁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놓고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소시민적 사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시민적 사고는 뭐냐면 공공성이 없는 거예요. 공적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또는 연민도 없는 것이고 또는 뭐랄까요? 그 시대와 동질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책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공적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하지 못하면, 이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뭐, 최근에 여러분 뭐,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개인의 영대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공적 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사람이고, 왜냐면 공적 일을 하겠다고,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권력을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사적 마인드로 바꿔버리니까 뭐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교육 수준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 중에 공적 마인드가 없고 이타성이 결여되면 그 사회는 무너져요. 근데 이타성이 있으면 모두가 살아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약자나 연약한 사람이나 그 뭐랄까요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도 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이 이제 공적 마인드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인. 그러니까 지식인을 다른 말 쉽게 말하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그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 사는데 그게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가장 실질적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처형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 아큐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동정이나 간신으로 오해하며 끝내 현실의 부조리와 자신의 비극을 자각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 그의 죽음은 개인의 어리석음 때문이 아니라 깨어나지 못한 개인과 부패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비극이다. 아큐 정전 한 인물의 이야기를 넘어 자기 기만에 빠진 개인, 형식만 바뀐 혁명,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사회에 비판 없는 동조하는 대중을 강하게 고발하는 작품이다. 자, 이거 독서 문제. 아큐가 살던 마을은 뭐라고요? 웨이장, 미장입니다. 미장, 웨이장. 아큐의 사회적 지위를 한 단어는 하층민. 아큐가 현실 패배를 마음속에 승리를 바꾼 태도, 정신승리법. 정신승리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게 만들죠. 아큐는 강자와 약자 중 누구에게 더 비굴한 태도를 보입니까? 강자에게. 아큐가 약자에게 폭력적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억압받은 분노를 풀기 위해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혁명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회 변화의 가능성. 아큐는 혁명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맹목적이죠. 예. 혁명 이후 아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발전이 없는 거예요. 작품에서 혁명이 실패적으로 그려진 이유가 무엇이죠? 예, 사회 구조와 인간의 의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큐가 억울하게 연루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도둑 사건. 관리들이 아큐를 범인으로 지목한 가장 큰 이유는 힘이 없고 정하지 못해서. 진범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불법이죠. 그러니까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아큐는 재판을 공정하게 받았습니까? 아니죠. 공정히 받지 못했죠. 마을 사람들의 태도로 알 수 있는 사회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관심과 비겁함이죠. 아큐의 죽음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자가 희생되는 부조리한 사회. 그러니까 부조리한 사회가 되면 강자만 남는 사회가 되면 우리 모두가 그 사회에서 살 수 없죠. 아큐 죽음 앞에서 자신의 비극을 깨닫습니까? 아니죠. 아큐 인물 성격을 옳지 않은 것은 비판적이고 자각적인 이 작품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 현실을 직면하는 의식.
악규정이 비판한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사회. 이 작품이 오늘날에도 읽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과 사회 문제 여전히 비추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주 고사성어는 쉽죠. 우왕좌왕. 오른쪽 우, 갈왕, 왼쪽 자, 갈왕. 쉽죠. 이리저리 갈피를 잡지 못한 우왕좌왕. 자, 다음에도 계속 독서 쓰고 문장 쓰기 하시고 자, 점수는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고 안녕.